보험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사항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저와 제 가족들의 보험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보험들은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불필요한 보험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는 보험 선생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보험을 접하고 때로는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 때문입니다. 누구는 암 때문에 병원비가 얼마가 들었다더라. 뇌출혈로 쓰러져서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해야 한다더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듣게 되거나 보험을 권유하는 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막연하게라도 혹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걱정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질병의 종류나 치료 방법에 따라 의료비 부담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보험에 무작정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강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이미 존재를 합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바로 이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세 가지 중요 혜택을 정확히 알고만 계셔도 불필요하게 가입한 보험들을 점검하고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하는 그 중요한 세 가지 혜택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바로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본인 부담금 총액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병원비가 발생을 하면 초과분은 모두 건강보험에서 책임져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 분위별로 본인 부담 상한 기준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1년 동안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총 200만 원의 병원비를 부담을 했다면 1분위 자기부담금 상한선인 87만 원을 제외하고 113만 원은 국가에서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연간 최대 87만 원만 본인이 부담을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올해 병원에 너무 자주 다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1년 동안 부담한 병원비 총액을 확인을 해보시고 자신의 소득 분위에 따른 기준 금액을 초과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초과를 했다면 다음 해에 건강보험공단에 환급 신청을 해서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고 또는 콜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재난적으로 큰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조해주는 공적 지원입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는 보장받지 못했던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입니다. 2023년부터 제도 범위가 더 확대되었고 지원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연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 비율이 10%로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2천만 원인 경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200만 원을 초과하면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서 과세 표준액 7억 원 이하의 경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입원 치료에 한해 모든 질환을 지원을 하고 외래 치료는 중증 질환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지만 2023년 3월 28일 이후부터는 입원, 외래 모두 모든 질환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금 한도도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80%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에서부터 100%까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 지자체 또는 실손 의료비 보험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차감하여 지급을 합니다. 또한 중복 지원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된 부분은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추가로 최종 진료인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방문 전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산정특례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큰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중증 희귀질환 등에 대해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대폭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는 해당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병원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암의 경우를 살펴보면 산정특례로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남아있거나 추가 재발이 확인이 돼서 항암 치료나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등록을 통해 추가 5년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한정됩니다.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 진료 중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민간보험을 통해 별도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앞서 설명드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달리 산정특례 혜택은 민간보험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민간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하셨더라도 산정특례를 통한 건강보험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제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정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향후 큰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모든 의료비를 100% 보장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부족한 부분만 가성비 있게 추가로 보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절대 무리해서 보험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보험들만 우선순위를 정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보험은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실비는 하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본인의 예산 범위를 설정하신 후에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 상담이나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세요. 항상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일로부터 1년입니다.